하는 것이. 그렇죠. 장동영 님이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한 가지 가능성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 언급한다면 한동훈한테 배팅해서 차기 총리 노려라.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싸울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뭐 달아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측정하는 거는 우리 정치권 말로 여론조사 열심히 돌려야 된다. 정말 그 구별로 정말 세밀하게 돌려야 된다. 파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 지금 뭐 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치를 예견할 수 있겠어요. 여론조사 열심히 돌려라. 이런 말, 돈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호영 의원이라면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육선인데, 내가 육선인데, 나를 컷오프해? 내가 무슨 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바로 한동훈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내가 육선인데 정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 라는 분노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제가 인간이라면. 네. 그것도 그럼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의 근거가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죠. 복수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 분노보다도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관위원장이나 공심위원장을 인선을 할 때 보통 이제 원로 법조인 그쵸. 혹은 뭐 대학 총장급의 사회 원로 그렇죠.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오잖아요. 네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안 된 분들이 설득되고 승복할 수 있느냐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되게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안 되었을 때 거기에 설복될 수 있는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 인사 또는 사회 원로 특히 그 진영에서 존경받는 분이지만 현실 정치에는 발을 담그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 그렇죠.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약간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이번 인선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일단 당의 대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은 사회 저명 인사나 원로와는 분명히 다른 유형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 설복할 수 있는 권위가 충분하냐 하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특히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봤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2016년에 그 이른바 진박감별사 논란이 있을 때 본인이 공천 못 받아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복당을 해서 다름 아닌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새누리당 당대표에서 겨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때 겨뤘었고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압승을 해서 당대표가 됐지만 네.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군의 국회의원들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중이지만은 주호영 의원은 그때 바른정당 대표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오히려 탄핵으로 인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사실 정치 일선에서도 잠시 퇴장했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 입장에서는 이 공관위원 외의 컷오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특히 친박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이번 단수공천 컷오프를 놓고 잘 보니까 친박은 다 살려주고 이 옛날에 친이했던 사람들은 다 고생시키고 다 홀대하네라고 해설을 해도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벌써 이 공천이나 뭐 컷오프나에 대한 설복, 말씀하신 설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번 공천이 난항을 겪는 또 다른 이유 같습니다. 네. 예. 자, 1+1 마치 끼어 팔기처럼 1+1 컷오프가 이뤄졌으니 주호영 의원의 상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도대체 왜 컷오프 했느냐 그 마음이 24시간도 채 안 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전 부위원장의 컷오프 관련해서 취소해달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래는 저거 탈당이다. 너무 반발해서 탈당하는 거다라는 찌라시나 뭐 그런 식의 보고가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보궐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아니 너무 충격적인 게 이렇게 일단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자들이 지금 근데 보궐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요청 받는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야 이게 이진숙 뭐야 이게 위원장의 스탠스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이 네. 본인의 컷오프 이후에 내심을 밝힌 그 유튜브 발언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출마한 자리는 대구시장입니다. 그 일단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2단, 3단, 4단, 5단. 오늘 12시에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네. 한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일단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이미 본인의 내심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 언론이 정치인의 활자화된 입장 말고 예. 정말 육성 본인의 말로써 그 입장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런 부분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한 단어 한 단어에서 정치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그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천재님을 모시기 위해서 진도 좀 빨리 나가볼게요. 예.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처음에 해킹된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대구시장 후보의 현역 의원이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진숙을 공천하라.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지선 출마로 발생한 빈 공석에 누구를 추천할지 누구를 공천해야 될지 이렇게 관심이 컸었던 적이 있었나? 정말 놀랐어요. 너무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할까 봐서 예. 그 대항마로 이진숙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예.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컷오프했다는 그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요.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언짢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당연하죠. 그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어느 지역이든 보궐선거에서 공천하는 순간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 주세요. 아니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네. 그 우리 당에서 100만 당원이 됐다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네. 책임 당원이 크게 늘어나서 네. 100만을 네. 부분을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마지 않았는데 그 당원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뭐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당원 50 여론조사 50으로 당심과 민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선을 하면 그렇죠. 예. 이 광역단체장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그 모수가 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컷오프를 통해서 구도를 정리해서 뭐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는 보시면서 첫째 우리를 못 믿는구나. 그쵸. 둘째 우리를 뭘로 보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떠오르게 마련이어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일화가 있어요. 정말 이 일화 국장도 들으시면 맞다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어디의 며느리냐? 바로 대구의 며느리예요. 그렇죠. 예. 네, 대구 며느리인데 저희 그 소천하신 시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남편을 데리고 고깃집에 가면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굽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뜨거울 때 하얀 숯불이 올라와가지고 고기가 한우에 육즙이 쫙쫙 나올 때 한 번 딱 뒤집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점원분이 막 와가서 계속 뒤집는 거예요. 빨리 손님 나가라고. 그럼 우리 시아버지가 그랬대요. 여기요, 보소. 다 드셔. 그런데요. 굽는 사람한테. 예. 이거 니 다 묵으라 그런데요. 네가 이렇게 구웠으니까 네가 묵으라. 네가 공천 이렇게 했으니까 네 묵으라.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